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후! 자, 언젠가 정직원이 되길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밥보다 책이 더 소중한 남자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입니다. 취업시장에서 쩔만큼 쩔은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뵙게 됩니다. 네. 아유, 잘 지내셨죠? 네, 어느덧 네. 벌써 11월이 됐어요. 아우, 너무 추워졌어요.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11월만 돼도 이렇게 벌써 추위가 찾아와서 감기도 걸렸어요. 두 분은 그래도 좀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건강보다도 취준생의 건강이 중요하죠.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보다 여기서 저만 1순위로. 빠져나가야죠. 네, 1순위로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제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이제 건강 꼭 챙기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 대신 아유. 아파주세요. 자,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는 이게 문제다 하는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깐요. 오늘은 개조하기 전에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우리 지난 7월 달이라서 조금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7월. 그 기아차 안전보건직무에 어어. 지원했던 네. 김지원 학생이라고 있었어요. 네, 기아차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이제 강쌤이 아주 냉정하게 난도질을 해드렸는데 지표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생략되어 있어요. 네. 관계 형성과 그리고 니즈파. 나머지 2개도 반영해라라고 하면 분명히 얘기하겠죠. 뭘 얘기하겠어요? 글자 수? 모자라요. 글자 수가 모자란다. 기아차는 아니지만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 브라보! 아 이럴 때 좀 보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 드디어 취뽀에 성공하신 김지원 학생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학생이 아니죠. 김지원 직원. 네네, 그렇죠. 사원. 네. 아, 얼마나 멋있어요. 아 진짜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막 자기가 기쁜 와중에 이젠 다스베이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희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보내면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뭐냐면 아. 이런 소식들 많이 들리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소식들 좀 계속 좀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또 이런 좋은 소식들이 여러 개 날라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소식만 자주 들을 수 있으면 출연료 필요 없습니다. 진짜인가요? 그래요? 아니요. 네. 그래서 오늘은 11월 특집 스타트! 예! 심기일전 정신줄 놓지 말자. 네, 이쯤이면 하반기 공채 결과들이 또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한 단계씩 잘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쉽게 탈락의 아픔을 맛보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다음 공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시고 정신줄 바짝 잡으란 의미로 저희가 11월 특집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소서 다시 쓰자.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네, 최근에 건전지를 갈아 껴가지고 아주 쌩쌩해졌는데 맞아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시 좀 힘을 좀 충전을 해가지고 네 달려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건전지 갈아 끼고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자소서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이구환님, 오늘은 네. 본명을 밝혀주셨습니다. 아 이런 당당한 모습. 네네. 학력은 지역 소재 석사 졸업하셨고요. 동물 자원을 전공하셨다고 하네요. 네. 네, 나이는 29살. 지원 기업은 지역 단위 농협입니다. 특이사항은 NCS 준비 중 농협만 3번 탈락. 자소서 광탈의 이유와 보완해야 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석사학위 준비 때문에 이렇게 취업 준비가 좀 늦어졌다고 하네요. 두 분은 이렇게 구한 학생 프로필 받았는데 이 첫인상이 어떠실 것 같나요? 일단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이후에 이제 지역 농협에 계속 꾸준하게 응시를 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네. 어떤 그 지역의 이점을 살리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약간 토박이 느낌도 나고요. 네. 불필요한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네. 딱 이야기할 것만 이야기해서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구나. 약간 그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협만 3번 탈락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보완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농협이랑 중앙회랑 다르게 뽑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농협 중앙회와 그다음 농협 계열사 그다음 지역 농협으로 이제 농협이 이제 나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두 분류 혹은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이제 그 중앙회가 됐든 지역 농협이 됐든 오늘은 이제 지역 농협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농협도 지역 단위에 따라서 약간 채용 전형이 굉장히 좀 상이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따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음, 프로필 보면 NCS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네. 농협은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나요? 일단은 지역 농협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학력이나 나이나 그다음에 뭐 전공 그다음에 이제 어학에 대한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가 난이도가 사실은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전형에서 이제 오늘 이제 궁금했던 이제 NCS의 필기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역 단위별로 약간씩 이 NCS 필기 전형에 대한 범위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뭐 의사소통이나 수리 능력이라든지 자원관리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등 전반적으로 골고루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그 해당 지역에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 반드시 좀 세밀하게 확인하고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이야 뭐 막 공시가 돼가지고 뭐 지역 단위로 이게 다 오픈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농협이라는 곳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권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그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등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역시나 그에 비례해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소서 난이도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문항은 어떤 식으로 좀 출제가 되나요? 일단 문항이 좀 짜증나더라고요. 우리 준비생 입장에서는 항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귀하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과정을 거쳐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약간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럼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준비와 꾸준함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획적 일처리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더 좋게 쓸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여지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나 효율의 증대에 관련한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 또는 협업하여 해결한 사례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다른 사람을 설득 또는 협업하여 해결한 사례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이 설득과 협업 과정에서는 타인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존중과 공감 그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조율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3번 문제는 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서 기대한 성과를 만들어서 주위 사람이 인정을 받은 사례를 얘기해라. 이 항목을 되게 어려워해요. 이제 창의성 관련된 항목인데, 근데 이게 꼭 기발한 아이디어만이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뭐 굉장히 참신하고 신박한 아이디어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은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결과적으로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우리 농협에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거든요. 그 많은 금융권 중에서도 왜 우리 지원자는 이 지역 농협을 선택을 했느냐, 이제 이러한 자기만의 지역감과 그 입사 후에 명확하게 이 농협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포부를 갖고 있는지 이제 로열티적인 부분, 조직위의 능력을 강조해야 되는 약간 그런 항목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한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은 다 읽어오셨죠? 네. 네, 20자 총평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 치밀하지는 않아 보여요. 문항들이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그래서 농협의 자소서는 뭔가 좀 치밀하게 적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낸 어떤 아이디어를 되게 치밀하게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거의 다 왔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예. 오, 방향은 틀린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디테일하면서 좀 더 지표를 더 구체화하거나 자신만의 노하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 좀 뭔가 스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문장을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평이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느낌인가요? 네, 사실 저도 이 자소서 읽으면서 좀 했던 생각은 딱히 흠잡을 구석은 좀 없어 보여요. 네. 확 와닿는 것도 없지만. 네. 이따가 저희 또 첨삭 받으시면서 더 완벽한 자소서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응원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그러면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 자소서 3번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성과를 내 인정받은 사례를 기술하라입니다. 네. 네, 이게 참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는 한데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참 까다로울 것 같아요. 아니 하늘 아래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뭐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네. 이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우리는? 아이디어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조직이나 어떠한 활동에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뭐 신박한 아이디어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이 질문 뭐를 묻는 질문일까요? 일단은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문제 해결 능력, 하위 능력으로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 있는데 제가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문제가 터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거기에 맞는 이제 솔루션을 좀 제안하는 큰 틀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더 도출하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목을 어떻게 작성했나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대수술을 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소제목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뭐 가급적이면 써주시면 좋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조와 결론을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공연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방법이나 철학 제한 때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싫어하는 상황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부분이 지금 상황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하나, 둘, 셋, 넷, 네 줄 반이라 그렇죠? 네 줄 반인데 여기서 우리 지원자가 해결했던 방법은 이 그러던 중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네 줄 반. 그러니까 비율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1대1이거든요, 지금. 근데 비율 자체를 여기를 더 줄이시고 요 정도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높이시는 게 당연히 좋은 방법이겠죠. 이거 약간 요약된 거라서 예, 예. 실제 자소서에서는 이 앞부분이 좀 더 길어요. 네, 상황 설명 부분이 두 줄 더 있어요. 지금 고자질 하셨는데 네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정확한 표현이야. 지금 자소서를 보니까 지금 상황 설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길거든요. 예, 정확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이따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줄여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보도록 할게요. 고민을 했고 전 직원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의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면 누구든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났냐 이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짧게 그 어떠한 깊은 고민이나 원인 분석 과정 없이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 과정 자체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체계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프로그램.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 전산팀에 자문을 했고 그다음 어떻게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그 이후에 난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다기 때문에 뭐 쓰는 건 좋은데 이쪽의 핵심은 아니고 핵심은 왜 대체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이 빈약하니까 예, 자칫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전산팀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나는 그냥 프로그램 어때요? 이 얘기만 한마디 한 것 같고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고민 자체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생겼으니까 전산팀이 다 한 느낌이죠. 그러네요. 네. 자, 이게 제가 적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뭐랄까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저희가 항상 이 방송이 끝나면 여기서 맛있는 점심을 시켜 먹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부터 이 안에서 식사를 시키는 게 어렵게 됐어요. 저는 정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나의 무슨 낙으로 방송을 하나. 아, 오케이, 좋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진짜요?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 문제가 터졌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해결해 보자 이거죠.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돗자리를 깔아서 먹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야. 너무나 체계적이지 않아. 우리 아까 감독님이 아이디어 주신 건데, 아까 농담으로 주신 거였는데,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여기서 점심을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는 미리 이런 거 먹을 때 어떠한 방법 등을 좀 적용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고민해봤고, 이게 선제적 문제 도출이야. 네. 근데 우리가 창의성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지경이 된 거야. 우리가 점심을 못 먹는. 창의적이지 못해서 그동안 모은 탕수육 쿠폰도 못 쓰고.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 설명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느낌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왜 이걸 반대하실까, 왜 이걸 싫어하실까 고민을 해보니까 문제의 원인은 이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건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잠시만요. 지금 감정이입이 됐어. 지금 네. 식사 못한다는 생각에 지금 감정이입이 된 거야. 이거 지금 예를 든 게 아니라 진짜예요? 예. 실제 상황입니까? 네, 실제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저희 여기서 밥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뒷부분에서 증명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추가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구성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 소재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상황을 너무 이렇게 문제화하기보다도 본인이 먼저 문제를 찾았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고민해봤다. 그 과정을 좀만 추가했다면 뒷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같이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문장보다 저는 오늘은 문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음. 글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문단을 이루고 문단이 글을 이루거든요. 그렇죠. 물론 자소서의 이제 형식에 따라서 문단 구분을 굳이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도 보면 자소서 이제 원래 폼이 있는데 문장 단위로 엔터를 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불리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문단을 나눴을 때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고 어떤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가 시각적으로 딱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 설명 이런 거 줄이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글도 우리가 문단을 나눠보면은 커다랗게 보이는 상황 설명 덩어리에 비해서 이 문제 해결 부분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단 한번 꼭 나눠보시라고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증명이라는 게 자기소개서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특히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거와 일부 겹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명을 위해서는 사실은 글자 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선제적 문제 도출이라든지 원인 분석이라든지 그거에 맞는 적절한 해결 행동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글자 수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이 상황 설명에서 상황 설명을 줄여야 된다. 이걸 최대한 줄이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항상 여기서 혈압이 잘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보통 조직 활동을 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팩트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쓰는 건 제가 볼 때 글자 수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팀 재직 당시 업무 특성상 컴플레인에 대한 처리가 늦어질 경우 비용 발생이 때문에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줄이셔야 돼요. 여기서도 그냥 영업팀 업무 특성상으로 가도 그쵸? 되고 아니면 영업팀 재직 당시 업무 특성상을 빼도 되고. 그렇죠. 이게 그쵸? 여러 가지 하나만 살면 여러 가지 돼요. 방법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요 지금 2줄 반이 적어졌는데 제가 볼 때 한 줄 한 요 정도까지로 해서 글을 줄이지 못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글자 수 확보가 어렵겠죠. 그다음에 공유하는 방법, 자 하는 이런 거 좀 빼자 이거지. 공유 방법이. 네. 그냥 공유 방법이 이런 식으로 그 메일을 통해서 자 서도 빼도 돼. 통해 이루어지는. 저는 아예 협조와 자료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 건 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타 부서와의 공유 방법이로 바로 그쵸. 이렇게 맞습니다. 띄워도 예. 충분히 문장이 그러니까 됩니다. 네. 우리 지원자는 너무 친절해. 너무 배려심이 많은 거지. 네. 착한가 봐. 근데 이런 거에 고맙습니다. 대한 배려는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자 수를 일단 확보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주변에서는 큰 불편함을 못 느꼈지만 향후 바쁜 시즌이나 직원이 많아졌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라고 해서 내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했다라는 느낌이 여기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내가 고민해보고 주변 동료들한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까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수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심문단부터 써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적절한 분량을 먼저 배분한 다음에 나머지를 상황 설명이나 그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에다가 할애를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쌤은 어떻게? 저는 어쨌든 문장으로 딱 얘기를 해버리면 예. 그러던 중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없을까? 어떠한 방법 등을 통해서 고민을 해봤고 자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추가한 부분 있죠? 네네. 그 부분과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추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이 구환 학생한테 또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 상대적으로 좀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취업 준비를 했고, 그렇죠. 29살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한 군데 3번 떨어졌는데 이렇게 당당히 본명을 밝히고 자소서를 보내줬다는 게 대단한 용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정이 일단 뜨겁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우, 취준하는데 열정은 필수 항목이죠. 그럼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갈량도 3번 찌르니까 넘어왔어요. 유비가 삼고초를 했잖아요. 네, 농협이 농협이 3번을 깠어요. 네. 그런데도 이제 기죽지 않고 자소서 보내면서 나 농협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대단한 열정인 거죠. 그렇죠. 나 같으면 안 가고 말아. 이럴 텐데. 그럼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네네네. 네, 고한 씨 고한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아, 게임 하세요? 아니요, 인터넷 그냥 이렇게 서치하고 있죠. 아, 아, 네. 지금 농협 3번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 3번째 떨어졌을 때 짜증 많이 났겠어요. 아, 그렇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네.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 물어볼 사람이 없고 답답하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수도권이면 좀 이렇게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 물어보고 싶은데 네. 지방은 아예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아, 실례지만 어느 지역인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충남 천안이요. 아, 천안. 아, 천안. 네네. 네, 그럼 그쪽으로 계속 지원을 또 하고 계신 거구나. 네.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은 강쌤이 첨삭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호평에 가까운 자소서거든요. 이 정도면요. 네. 근데 방송이니까 이 정도고 그 유튜브 라이브였으면 더 좀. 혹시 강쌤한테 평소에 그러니까 더 여쭙고 싶었던 것들, 자소서 쓰면서 어려웠던 것들. 예, 질문 좀 준비해놨는데 네. 아, 질문 준비해놨어. 네. 그 많은 이게 처음 저처럼 잘 물어볼 사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넷이나 방송 보고 많이 도움을 받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요즘 많이 쓰는 이렇게 소제목을 먼저 이렇게 입력하고 두괄식으로 써야 되는 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예. 본인 보니까 소제목이 다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보세요. 자 소제목과 두괄식을 쓰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 이상하게 쓸 거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글자 수가 대부분 500자 정도이기 때문에 소제목과 두괄식을 쓰게 되면 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쓸 거면은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고, 자 그러면 난 어차피 이상하게 쓸 거기 때문에 안 써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쓰면 안 되겠고, 제가 소제목과 두괄식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평가자가 글을 보기가 너무 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 자신을 배려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소제목과 두괄식에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와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차피 뒤에 내용도 잘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제목과 두괄식을 안 쓰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이 항목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 안 잡혔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뒤에서도 약간 목적 없는 글을 쓸 가능성이 높아져요. 처음부터 안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정리할게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나를 탈락시킨 농협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밖에서 고객이나 이렇게 준비하지만 언젠간 들어가서 꼭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되고 싶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니까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을 거절해도 네 번을 도전하겠다. 그럼요. 이 정도 열정이면 농협이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구한학생 합격하기를 기원할 테니까요.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네,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번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 도전하실 건가요? 그럼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금융권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저는 분명히 제가 언젠가 철안에 가가지고 농협에 딱 들어가면은 농협 창구에서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까지 하면서 써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다스벅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각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쌤? 네, 일단 각인이라는 건 평가자의 머릿속에 쏙쏙 박히게끔 구성하고 작성하는 방법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제목과 두괄식을 쓰고 상황을 요약한 상태에서 이제 말 그대로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글자 수를 좀 줄였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지원자들이 너무 친절하게 글을 쓰려다 보면은 글자 수가 길어지는데 네. 일반적인 팩트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간결 명확하게 글을 작성하고 구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글자 수가 짧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작성을 해보고 나중에 글자를 다 채워본 다음에 만약에 글자 수가 부족하다면 소제목과 두괄식을 날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내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